훌륭한 리더나 교사는 그냥 탁월하게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번뜩이는 재능에만 기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교사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론의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여러분, 위대한 교사 하면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타고난 재능, 카리스마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스타 교사 한 명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한 개인의 재능에만 기댄다는 건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정말 아슬아슬한 구조물을 쌓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위험한 발상이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시작합니다. 교사의 역할을 아예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권위자다가 아니라 내가 책임자다로 무게중심을 확 옮기는 거죠. 이 새로운 모델에서는 교사의 정체성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바로 임명된 자, 보호자, 그리고 청지기. 자, 지금부터 하나씩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명된 자입니다. 이건 뭐랄까, 내가 이 분야 전문가야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가 저에게 가르침의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스킬보다도 먼저 검증 가능한 책임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정체성은 보호자입니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막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 이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또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로부터 학생들을 지켜내는 역할, 그게 바로 보호자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보호해야 할 위험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다치지 않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적 충돌이나 권력 불균형, 심지어 정서적, 재정적 경계가 무너지는 문제까지 다루거든요. 이것만 봐도 보호자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한지 바로 와닿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관리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진리나 관계, 또 학생들의 아주 민감한 정보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을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야, 이 문장이 청지기의 마음가짐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네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해도 되지를 먼저 묻는 태도.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전에 윤리적인 경계부터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교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살펴봤다면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교사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하는지, 그 필수 역량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의 역량은 크게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가르침, 감화, 그리고 모범인데요.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합니다. 첫 번째 기둥, 가르침 역량입니다. 이건 그냥 말 잘하고 설명 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입니다. 학습 목표랑 실제 활동, 그리고 평가가 완벽하게 딱 들어맞도록 하나의 학습 경험, 전체를 공학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화, 역량인데요. 우리가 보통 감화라고 하면 그냥 좋은 분위기 만들고 그런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구체적인 기술이에요. 잘 들어주고 코칭해주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하더라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피드백을 주는 것. 이걸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주고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감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역량, 모범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삶이 곧 커리큘럼이다. 와, 이건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들은 교사가 입으로 가르치는 내용보다 교사가 평소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 행동 패턴을 보면서
이 공동체에서는 이게 정상이구나 하고 배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돈이나 권력, 갈등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모습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진짜 커리큘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정체성과 역량을 갖춘 교사,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체계적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바로 이 5단계 시스템인데요. 선발하고 훈련하고 코칭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다시 재훈련하는 이 과정. 이 파이프라인은 한 사람의 재능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또 안전이 보장되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각 단계마다 아주 구체적인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발 단계에서는 그냥 느낌으로 뽑는 게 아니라 윤리 시나리오 테스트를 쓰고 훈련 단계에서는 일장짜리 안전수칙을 활용하는 시기죠. 이렇게 도구가 있어야 시스템이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작동하게 됩니다. 와, 근데 이걸 다 하려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필수적인 최소 실행 가능 시스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시작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첫째, 선발할 때 쓸 1페이지짜리 체크리스트. 둘째, 안전을 위한 1페이지짜리 표준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짧게 가르쳐보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코칭 루프. 이 최소한의 시스템만 갖춰도 조직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영순위는 바로 안전입니다. 아무리 커리큘럼이 훌륭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좋아도 윤리 규정이나 안전장치가 없으면 정말 단 한 번의 사고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안전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준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스타 한 명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나요? 아마 그 대답에 여러분 조직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